한국에는 그 어떤 나라도 따라할 수 없는 특이한 문화가 많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만 여겨왔던 우리만의 문화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문화가 도대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거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영상으로도 소개해드렸던 무인붕어빵 노점이나 도시 외곽이나 시골에만 가도 흔히 볼 수 있는 주인 없이 운영되는 슈퍼마켓 등 우리에겐 이런 모습이 그다지 어색하지 않고 그저 주인이 급한 일로 자리를 비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자연스레 돈을 돈통에 집어넣고 자리를 뜨곤 하죠. 하지만 문득 생각해보면 5천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의 인구 중에 꼭 한두 명쯤은 나쁜 마음을 갖고 이런 한국의 정과 신뢰의 문화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어째서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이러한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무인 매장이 운영될 수 있는지 신기하기도 한데요. 재밌게도 우리의 이런 남을 신뢰하는 문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많은 외국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외국인은 한국의 전통시장에 방문해서 정말 꿈만 같은 경험을 했다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그야말로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의 전통시장에서 어떤 경험을 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조지아에 살고 있고 한국은 내 나라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호감을 느끼고 있었어. 조지아 사람들처럼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는 경향이 강하고 정이 많은 민족이라고 알고 있거든. 그리고 나는 우연치 않은 기회로 한국에 놀러 가게 되었는데 한국의 전통시장을 간 뒤 아무래도 조지아는 한국에 비교되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느끼게 되었다. 일단 한국의 전통시장은 한국적인 것이 굉장히 많아서 몹시 만족스러웠는데 한국의 전통 음식이나 전통 의상 등 볼거리가 굉장히 많았고 특히 나는 이곳에서 먹은 족발이라는 음식에 반하게 되었는데 정말 독일보다 돼지고기 요리를 잘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거야. 그러나 내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 바로 내가 한국의 전통 가면인 하회탈이라는 물건을 구경하러 갔을 때였는데 나는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가면의 모습에 엄청난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한국적인 멋에 끌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탈을 구경했거든. 근데 아무래도 이곳 전통시장에서 외국인은 나밖에 없는 듯 보였고 그래서 그런지 내가 어떤 가게를 들어가든 주인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거나 인사를 해주던데 내가 들어간 하회탈 상점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아서 조금 당황하기도 했어. 하지만 덕분에 부담 없이 오랫동안 구경을 하고 이곳에 있는 탈 모두를 구매해가고 싶었지만 내가 보관할 수 있는 짐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양반탈이라고 불리는 내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탈만 구매하기로 했지. 그리고 구매를 하려고 계산대로 가니 아무리 불러도 가게 주인이 나오지 않더라. 그 대신 나를 신기한 듯 구경하고 있었던 연매장의 주인처럼 보였던 아주머니가 이 탈의 가격을 말해주면서 구매할 거냐고 묻는 거야. 옆 가게 또한 탈을 파는 상점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아주머니가 옆 가게와 이 가게 모두를 운영하는가 보다 생각했다. 아무래도 내 한국어 실력이 그다지 좋지 않고 이 아주머니도 영어에 능통하지 않다 보니 대화가 잘 통하지는 않았지만 아주머니는 몸짓이나 손짓을 통해 어떻게든 나를 위해 소통을 해주셨고 이 탈의 이름과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어. 그리고 나는 이 아주머니의 친절함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수 있었지? 그렇게 계산을 마치고 이 아주머니께 돈을 건네주자 갑자기 다른 아주머니가 가게에 들어오더라. 그리고 이 새로운 아주머니가 내게 인사를 하길래 나는 조금 당황했는데 아무래도 이 새로운 아주머니가 이 가게 주인은 아닐 테고 아마 손님처럼 보였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건 한국 문화가 아니라고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내게 물건을 파셨던 아주머니가 이 새로운 아주머니에게 내게 받았던 돈을 건네는 거야. 알고 보니 이 가게의 진짜 주인은 새로운 아주머니였고 내게 물건을 팔고 설명을 해준 아주머니는 그저 옆 가게 주인이셨던 거지? 아마
이 새로운 아주머니는 잠시 볼 일이 있어 가게를 비웠고 그동안 옆 가게 아주머니가 대신 가게를 봐줬던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 옆 가게가 다른 업종의 상점도 아니고 똑같은 탈 상점이었으며 이는 라이벌 관계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라이벌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친절하고 열심히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일까? 심지어 옆 가게 아주머니가 이 새로운 아주머니에게 내게 받았던 돈을 그대로 주는 것을 봐서 어떠한 돈도 떼먹지 않고 정확히 돈을 준 것인데 어떻게 남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정직하고 아름다운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건지 조지아인으로서 자긍심이 큰 나조차도 한국인들의 국민성 하나는 정말 그 어떤 나라도 범접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고 생각했고 만약 조지아 혹은 다른 유럽 국가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해보게 되었다. 아마 경쟁 상점이라고 대신 가게를 봐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대신 봐주는 척하며 물건을 파손한다거나 손님에게 물건을 팔고 물건이 안 팔린 척 돈만 가로채는 등 많은 문제가 생겼을 거야. 한국인들은 대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문화를 아직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걸까?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리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더라도 우리는 돈보다 사람을 우선시하죠. 따라서 이렇게 업종과 상관없이 옆 가게 주인이 자리를 비우게 될 때 내 가게를 운영하면서 옆 가게까지 봐주는 경우는 한국에서 몹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런지 많은 외국인들이 이 글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서야 한국인을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으나 역시 이 사람들은 이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건지 궁금하다. 나도 한국에서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 한국의 전통시장에서 백숙이라고 불리는 닭요리를 먹고 계산하려고 하니 가게 주인이 없어져서 옆에 있는 치킨 가게 주인이 와서 대신 결제해주더라. 근데 이 경우도 같은 업종이라고 해야 하나? 조지아에서는 경쟁 가게 주인에게 내 가게를 맡기면 물건값을 훔치는 것에서 끝나나 보군. 역시 조지아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 과장을 조금 보태서 영국이었으면 몰래 가게를 박살내놓거나 물건이나 금품을 훔쳤을 것이다. 과장 5%, 진실 95%이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몹시 높다고 본다. 근데 옆 가게 주인이 어떻게 그 가게 물건의 가격을 알고 있는 거야? 경쟁 관계에 있는데도 서로가 각별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던 건가? 한국인들은 정말 알면 알수록 특이한 사람들인 것 같아. 한국인들은 돈 몇 푼보다 사람 간의 관계를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 같아. 어쩌면 그들은 이미 경제대국에 사는 부자들이므로 더 이상의 돈이 필요 없는 것일지도 모르지. 한국의 탈은 확실히 강렬한 느낌을 주지. 양반탈과 각시탈 등 그들의 가면은 비슷하게 생겼으면서도 확연히 다른 느낌과 위압감을 주는 것 같아. 이걸 보니 내가 한국의 술집에서 경험했던 일이 기억난다. 한국 술집은 술을 냉장고에서 알아서 꺼내 먹고 계산할 때도 빈병도 안 세보고 그저 손님에게 몇 병이냐고 묻고 손님 말을 그대로 믿고 계산하던데 프랑스에서 이랬으면 한 달 안에 가게가 거덜나고 말 거야. 이렇게 믿기지가 않는 경험이나 문화에 대한 글을 보면 거의 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이더라. 도대체 한국인들은 어떤 교육을 받아왔길래 이렇게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로만 가득한 걸까? 그들은 학생 때부터 도덕이라는 윤리 과목을 필수로 배운다고 해.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은 원래 정이 많은 민족이고 그러한 기질이 되물림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